조선총독부는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압으로 빼앗은 후에 대표적인 식민 통치 기구로서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강제로 점령당한 역사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조선총독부라는 기관은 조선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고 심지어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 육군과 해군의 통수권 또한 가지고 있었던 무지막지한 권력과 권한이 주어졌던 기관입니다. 조선총독의 직책이 1926년 일본 황실 의제령에 따른 궁중석차가 6위에 해당했고 정치적 위상이나 실권 면에 있어서는 총리 바로 다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일본인들의 안전한 본토 귀환을 위해 2주 동안 140억 원 가치의 현금까지 발행했다고 하니 화폐 발행에 대한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데, 근대 이후 대한민국 영토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6년 완전 철거하기까지 1926년부터 70년 동안 권위주의적인 건축물로 서 있었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위치죠. 조선의 경복궁 전면부를 헐어버린 자리에 지어져 있으며 총독부 건물이 궁궐의 축을 3도 틀어버리며 완전히 가려버리는 형상이었습니다. 당시 신문물이었던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화강암 재료를 사용하였고 바로크 양식의 돔 형태의 구리 지붕까지 당시 매우 호화롭고 무리한 규모와 비용으로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 왕조는 끝이 났고 일본 제국 시대가 도래했음을 완벽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선전의 목적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심지어 배치도는 일본의 날일자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 이는 일본의 국회의사당과 대만 총독부에도 동일한 배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철거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6.25 전쟁 이후 쓸 수 있는 건물이 마땅치 않았었고 해체를 위한 기술과 자금적 문제에 부딪혀 정부 청사를 신축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조선 총독부 청사를 오히려 정부 청사로 쓰게 되었습니다. 1982년 이후 정부 기능이 이전하자 그때도 철거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뒤 다시 철거에 대한 계획이 급물살 타기 시작하면서 1995년 8월 15일 첨탑 제거를 시작으로 1996년 모든 철거가 완료되었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총독부 청사 이야기의 엔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조선 총독부 청사의 잔해들은 독립기념관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실 조선 총독부 청사이지만 그 이후 1948년 출범한 재헌국회의사당으로 쓰이기도 했고 해방 이후 처음 태극기를 올린 개양대도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서 일부 복원하여 옮기는 안도 제안되었었다고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완벽한 해체 의견이 완고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에 해가 지는 방향인 서쪽으로 배치해 일제의 몰락과 식민 지배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어떤 보호 설비나 장치 없이 방치된 듯이 독립기념관 조선총독부 철거 부재 전시공원을 1998년 조성하였습니다. 풍자와 해악의 민족답게 건축물도 고인 능욕하듯이 찢어놓아 시체 매너하는 모습이 썩 보기 좋아 위트와 유머를 경험하기 위해 가봤습니다만 정말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너무나도 잘 해놨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를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해놓은 것인지 찬란했던 시대를 찬양하기 위해 해놓은 것인지 인지부조화가 이루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모두 조선 총독부를 이렇게 잘 해놓을 거리인가? 라고 의문을 품고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건축 전공을 하지 않아도 미적 요소에 대한 식견이 없는 일반인들도 느끼는 굉장히 수준 높은 계획과 설계라는 것이죠. 꼭 돈을 많이 들이고 실내여야 하고 고급 재료를 써야만 훌륭한 설계가 아닙니다. 독립기념관 조선총독부 철거 부재 전시공원은 단언컨대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공공기관이 주체가 된 가격 대비 높은 퀄리티를 뽑아낸 공원이자 역사 박물관일 것입니다. 저는 어떤 공공기관이 설계하고 기획한 공원 혹은 조경 계획에서 이렇게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5m 이상 레벨 다운을 한 썬큰 가든을 활용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첨탑을 위에서 내려다보게 계획하고 레벨 다운을 따라 중간 그리고 아래에서 올려다보게끔 계획한 것은 정말 탁월한 방법입니다. 조경 계획 중에 포레스트 트리 워크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나무가 크고 무성한 숲 속에서 주로 계획하며 높이를 다르게 한 브릿지를 설계하고 그 사이를 걸으면서
공원에서 크기가 큰 나무를 대지 레벨에서 기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중간 그리고 잎이 무성한 윗부분까지 걸어가다 보면 바뀌게 되는 높이에 따라 직접 아이 레벨로 디테일하게 나무를 심도 깊게 관찰하며 숲을 경험하게 하는,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한국에서도 흔치 않은 고급 스킬입니다. 첨탑을 다양한 높이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마치 포레스트 트리 워크를 통해 심도 깊게 나무를 바라보게 하듯이 조선총독부의 첨탑을 기존의 건축물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깊이로 탐구하게끔 하고 해체되기 전 원래 청사 건물을 계속 궁금하게 하는 극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 가까이 다가가 만져도 제한이 없게끔 해놓았으니 더더욱 좋은 교육 자료가 될 뿐이죠. 이 공원은 1300평으로 공원치고 엄청난 규모가 아니지만 그 스케일에 딱 알맞게 적당히 다양한 시퀀스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처음 첨탑을 내려다보게 하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조선총독부 기둥과 주두, 주좌, 석조 장식물들의 흔적들의 숲 사이를 지나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망하며 감각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소나무 뒷길을 통해 첨탑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끔 동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첨탑에 도착하고 나면 썬큰으로 내려가 첨탑을 정말 다양한 각도와 높이에서 감상할 수 있게 했고, 내려가다 보면 다른 주변적인 요소들은 시청각적으로 차단되고 순전히 첨탑과 나 이렇게 둘만 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밑에서 내려다볼 때 첨탑의 느낌과 직접 마주했을 때 첨탑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총독부 청사의 실제적인 스케일에 대한 궁금함을 넘어 어떤 동경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폐허적이게 잘 계획한 것 아니냐고 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유적지와 그 흔적들을 보면 폐허화된 것들을 보고 그리스와 로마의 압제와 그 시대의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찬란했던 그리고 동시대 대비 더 우수했던 그들의 기술력과 통치력과 어마어마한 역사를 사유하게 되나요? 2010년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했던 그리스라는 한 나라의 경제가 2024년 다시 부활하게끔 만든 것은 엄청난 관광적 자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고, 그 많은 유적을 통해 역사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을 사유하게 만들기 때문이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압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탐구하고자 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공원이 심지어 민주당 쪽 집권 중일 때 계획되었고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제강점기를 비판적 시선으로 보는 훌륭한 설계이고 무엇이 일제강점기의 시기를 찬양하는 설계인지, 막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층으로 올라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 아름다운 이 공원은 서울대 출신 미술작가 최만린의 계획안입니다. 최만린 작가는 우리나라 1세대 현대추상 조각가로 그 이름을 딴 갤러리가 성북구에 있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태와 영화 에에올에 나오는 Everything Weigel과 같은 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의 예술적 능력이 조각의 범주를 벗어나서 더 큰 규모에서 탁월하게 반대의 의미로 꼽히었다고 보여집니다. 최대한 홀대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컨셉과 디자인 방향 자체가 아예 반대로 잘못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조각조각 널리 흩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 괴상만측한 오브제적인 미술품을 만들었어야 본래 취지와 맞는 디자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은 말도 안 되는 길이에 시퀀스가 처참하기 짝이 없는 보행 환경, 그리고 거대함과 권위주의 말고는 어떤 디자인적 요소를 평가할 만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는, 전체적으로 모든 계획이 스케일적으로 실패한 곳이지만 이 공원은 조선총독부 청사라는 재료로 폐허의 미학을 훌륭하게 재해석한 독립기념관에서 유일하게 예술적 비평이 가능한 곳이 되었습니다. 너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버린 것을 보면 감당하지 못할 어떤 영물을 함부로 부수는 것부터가 욕심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결과 이렇게 처참하게 아직도 분명하게 살아서 그것도 독립기념관 한 영역에 자리잡아 찬란한 역사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바에 차라리 일본이 제발 사가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돈 받고 파는 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과 건축적 좋은 경험으로 독립기념관 조선총독부 철거 부재 전시 공원을 추천드리면서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